안녕하세요. 오늘은 1982년 한국 연예계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월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982년은 정말 특별한 해였어요. 조용필의 독주 체제에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고 충격적인 영화가 개봉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죠. 과연 조용필을 위협한 그 가수는 누구였으며 엄청난 흥행을 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충격적인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1982년은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이기도 했어요. 과연 어떤 작품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으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8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1월 2일 한국 TV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일본 애니메이션이 MBC에서 정규 편성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바로 은하철도 999예요. 마츠모토 레이지 원작의 이 SF 애니메이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계인간이 되려는 테츠로와 신비로운 여인 메테리, 기계 몸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로 가기 위해 우주 공간을 달리는 열차인 9999호 열차를 타고 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였죠. 이 작품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정말 컸어요.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영향을 주었거든요. 1982년 새해를 연 정말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1월 15일 한국 락 음악사의 중요한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송골매의 2집의 수록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어요. 송골매는 한국 항공대학교 캠퍼스 밴드였던 활주로 출신의 배철수를 중심으로 79년에 결성된 밴드인데 1집 발매 후 학업과 군입대 문제로 일부 멤버들이 탈퇴를 하게 되어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 후 2집을 발매하게 됩니다. 새로운 라인업으로 발표한 두 번째 앨범에서 구창모가 작곡한 곡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예요. 이 곡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세련된 락 발라드였고 송골매를 대표하는 명곡이 되었어요. 1월에 앨범이 나왔지만 이 곡의 진짜 인기는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졌으며 이 앨범은 한국 락 음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 앨범이었어요. 2월 6일 한국 영화사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킨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바로 정인혁 감독의 에마 부인이에요. 종로 3가 서울극장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영화관 매표소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관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인기였던 거죠. 하지만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원래 제목은 에마 부인이었는데 정부 심의에 걸려서 에마 부인으로 바꾸었고 시나리오 수정 지시도 받아 무려 36개 장면을 수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대중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서울에서만 31만 5천 명을 동원하며 그해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의 3S 정책과 맞물려 에로 영화 시대에 서막을 올린 작품이었죠. 주인공 에마를 연기한 안소영은 이 작품으로 제18회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기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에마 부인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이후 연기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이후 에마 부인 시리즈가 13편까지 제작되었고 에마가 붙은 영화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정도로 에마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죠.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3월 17일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발매됩니다. 박건호가 작사하고 이범희가 작곡한 이 곡은 처음에는 그냥 좋은 발라드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무서운 타금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당시 가요계는 조용필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용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난 거예요. 잊혀진 계절의 가사는 정말 애절했어요. 조용필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섬세하고 감성적인 발라드였죠.
이용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절절한 감정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는데 특히 가을이 되면 이 곡이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갤럽 선정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 2번째에 랭크된 대표적인 가을 노래로 매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모든 방송 매체, 거의 모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라서 대한민국에서는 10월 31일 하면 할로윈보다는 잊혀진 계절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곡이죠. 결국 이 한 곡이 1980년대 조용필 독주 체제의 균열을 만든 역사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요계의 거장들이 화려한 가축전을 벌인 달이었습니다. 5월 17일 조용필이 4집 앨범을 발매하며 타이틀곡 못 찾겠다 꾀꼬리를 선보였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는 조용필 특유의 대중적인 멜로디와 캐치한 가사로 무장한 곡이었는데 제목부터가 정말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웠죠. 당시 조용필은 여전히 가요계의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이 곡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인 5월 27일 나훈아가 잡초와 울긴 왜 울어를 발표합니다. 잡초는 특히 나훈아 특유의 구성진 창법과 서민적인 정서가 잘 어우러진 명곡이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도 마찬가지로 나훈아의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곡이었어요. 두 곡 모두 훗날 나훈아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게 되죠. 5월 한 달 동안 조용필, 나훈아, 이용 등 정말 쟁쟁한 가수들이 각자의 색깔로 경쟁을 벌인 셈이었어요. 1982년 가요계가 얼마나 치열하고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6월 26일 에마 부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화제작이 개봉했어요. 바로 환여 82입니다. 환여 82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82년 버전의 환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어요. 에마 부인이 열어놓은 에로 영화의 문을 통해 나온 후속작 중 하나였죠. 당시 3S 정책의 영향으로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비록 에마 부인만큼의 사회적 파장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여전히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198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음악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곡이 발표되었는데 바로 윤수일 밴드 2집에 수록된 곡 아파트였습니다. 윤수일은 1970년대부터 활동해온 베테랑 가수였는데 아파트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된 곡이었어요. 아파트는 당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늘어나는 아파트 문화를 소재로 한 곡이었어요. 현대적인 도시 생활의 단면을 노래로 담아낸 것으로 윤수일 특유의 세련된 창법과 모던한 편곡이 어우러져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7월 17일 영화 꼬방동네 사람들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에마 부인이나 환여 82 같은 에로 영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작품이었어요. 꼬방동네 사람들은 배창호 감독의 데뷔작으로 이동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출연 배우로는 김보연, 안성기, 김희라가 출연했어요. 이 영화는 7, 80년대 서울 빈민촌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그대로 영화에 담아낸 작품인데 특히 김보연의 열연이 돋보였습니다. 이 작품으로 김보연은 제21회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김희라도 나무조연상을 받았어요. 당시 신인 감독이었던 배창호는 이 작품으로 단숨에 주목받는 감독이 되었어요. 도시 빈민의 실제 삶을 다뤘기 때문에 검열에서 60여 가지의 수정사항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완성된 작품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에마 부인으로 시작된 에로 영화 붐 속에서도 이런 진정성 있는 휴먼 드라마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작품이었죠. 9월 20일 KBS 1TV에서는 한국 드라마사에 기록돼 장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드라마 보통사람들이었어요. 보통사람들은 82년 9월 20일부터 84년 5월 31일까지 무려 491화에 걸쳐 방영된 대하 드라마로 제목 그대로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특별한 영웅이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다뤘죠. 198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선거구호로 이 드라마 제목을 가져다 썼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드라마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0월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애니메이션 두 편이 방영됩니다. 우선 10월 8일 KBS 1TV에서 일본의 SF 모험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이 방영을 시작하였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의 대표격 중 한 사람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처음으로 단독 감독을 맡은 애니메이션으로 핵무기를 능가하는 초자력 무기로 인해 대륙들이 바다에 가라앉은 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한 SF 모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소년 코난과 소녀 라나가 펼치는 모험 이야기였죠.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깊은 주제를 담은 이 애니메이션은 당시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도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KBS 2TV에서 개구리 왕눈이가 방영됩니다. 가난한 개구리 왕눈이와 부잣집 딸 아로미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무지개 연못의 권력자 투투와 그의 부하인 가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매기 등이 등장하는 작품이었죠.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지만 원작자 및 각본가 토리우미 진조의 성향이 잘 묻어나오는 작품으로 아동용 만화라고 하기엔 상당히 사회성 있는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동화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권력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상당히 수위 높은 사회 비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1982년의 대미를 장식할 12월이 왔습니다. 12월 31일 MBC 10대 가수 가요제가 개최되었고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조용필의 비련을 제치고 최고 인기가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용은 최고 인기가 수상도 함께 받으며 1982년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이었냐면 1980년부터 1986년에 이르기까지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조용필의 아성을 무너뜨린 가수는 1982년에 이용이 유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용필과 이용은 자연스럽게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1980년대 가요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독주 시대에서 경쟁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거든요. 12월 31일 밤 1982년이 저물어가는 그 순간 한국 가요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982년 한국 연예계의 1년을 훑어보았습니다. 조용필의 시대에 이용이 돌풍을 일으켰으며 영화계에선 에마 부인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죠. 그리고 명작 애니메이션들이 연이어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 해였어요. 방송계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었고 드라마계에서는 의욕적인 작품들이 제작되었으며 수많은 명곡들이 탄생했죠. 1982년은 정말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고 다양성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연예계 황금기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1982년 연예계 소식들이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1982년에 있었던 사회, 문화, 정치 등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